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4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폐막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 관련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챗GPT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 2024의 화두 중에 하나였죠. 네네. 지금 어제자에 대한 이 이슈들을 좀 종합을 좀 해봤는데 네.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가 여기에 들어가는 음성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챗GPT를 좀 탑재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에어컨을 조절하고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설들을 좀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고 이 기술을 좀 공개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지금 AI 전략에 대한 이 연장선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ADA라고 불리는 음성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여기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차량을 좀 제어하는 시스템. 여기서는 크게 대화형 챗 GPT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서비스 연동 부분, 이 부분들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칫솔 그리고 AI 그릴 제품, 그다음에 대화 반지 이게 좀 출시가 됐는데 여기서 서비스가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상용화 제품이 가시화된다. 이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챗 GPT의 영역이 단순하게 우리가 좀 생각했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다양성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들이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CES 2024의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주목해 보면서 여기서 좀 확장될 수 있는 파생 영역까지 고려해 보는 수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챗GPT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 중국 쪽 소식원 통신원인 테이버고스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열리니까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중국 시장? 일단 오늘 10시 반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지수가 열린 이후에 항생도 그렇고 상해종합 지수도 그렇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코스피도 동시에 이제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좀 공유를 했는데 네. 그걸 또 캐치를 하시고 저한테 또 이렇게 토스를 해주시네요. 딴짓하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딴짓이 딴짓하지 아닙니다. 마시고요. 증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요거를 겁니다. 방송에서 해달라고요.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챗GPT 얘기로 다시금 넘어가자면 써보셨어요? GPT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고요. GPT 자주 스토어는 써요? 네, GPT는 자주 쓰죠. 그래요? 네. 어떤 종류로 자주 쓰세요? 일단 검색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는 이미지를 행성할 때 그럴 때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결제를 끊었는데 GPT 스토어가 나오고 다시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왜요? 뭐가 나은데? 좋은 게 결제를 나왔어요? 해야지만 GPT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결제를 못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게 지금 검색한 거를 띄워놨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어플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가 AI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툴들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툴들이 이렇게 이제 각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한 200만 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음성을 검색하기 위한 그런 AI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영상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특화된 이러한 코딩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또 이벤트가 좀 있었죠. 애플을 상대로 시가총액을 이제 1위를 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원래는 1위였으니까. 한 10년 만에 탈환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이벤트도 잠깐 열렸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굳히는 건 조만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챗 GPT를 우리는 이제 대부분은 무료 버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유료 버전으로 가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돈을 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니즈가 확실하게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는 챗 GPT를 통해서 HTML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도 올려서 이거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무 깔끔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 챗봇 관련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이 CES 2024의 수혜를 받은 챗봇 관련주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뭐 수혜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앱과 숫자라서.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게 앱 시장에서 엄청나게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과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아이폰, 애플의 앱마켓을 한번 이제 복귀를 해보면 네. 거기서도 정말 대량의 매출을 올린 뭐 기업 몇 개 정도 혹은 뭐 게임 몇 개 정도가 크게 성공했을 뿐 그 200만 개가 다 생산성 기여에 정말로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가 이벤트가 다 소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소진되는 구간에서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조정이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숫자 못 찍는 기업들은 뭐 제가 보기엔 조정이 조금 격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말로 뭔가 숫자를 찍어내지 않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조금 걸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를 보고 오히려 트레이딩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였다면 지금 뒤늦은 자리에서 쫓아가는 것 별로 의미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지도 굉장히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 내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숫자와 의미 있는 어떤 자신들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기업들을 제외하고 저는 뭐 관심을 이제부터는 가질 필요가 별로 없다. 이건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슈로 이끌어왔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 무너지는 것도 2차 전지 이유도 있지만 이슈가 소진되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언급해 주셨던 그 의미 있는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미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없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근데 잠깐 이런 기업은 또 의미가 있고 했는데 그 관련된 기업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네. 미국 기업인가요 혹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없다. 뭐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제가 카카오에 또 AI라는 글자가 뿅 뜬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갑자기 대화를 하다 사라졌던 그 AI 챗봇이 돌아오는 건가 싶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 AI 모멘텀 엮는 건 너무 좀 과한 건가요? 카카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올라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종목군들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넓은 의미에서 뭐 지주회사로 본다면 네. 비트코인의 최근의 상승세와 자회사의 상승세 연동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의 조정도 뭐 그와 연관돼서 본다면 지금 뭐 AI 쪽에서 아직 카카오가 제대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정말 관련주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티맵과 네. 그다음에 네이버가 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쇼핑이고요. 그다음에 티맵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 차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외산 차들이 티맵을 실어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사용의 어떤 UI를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그 정도의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체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양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컨텐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아니면 자체적인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럼 티맵이면은 뭐 SK텔레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SK텔레콤에서 지금 내놓은 티맵이라고 하는 네.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배적인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얘기가 또 너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금 애플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그 서비스, 카플레이 서비스가 두 번째 버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카플레이는 모든 차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도 별로, 터치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사양의 그러니까 낮은 사양의 차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카플레이를 그동안 제작했었는데요. 두 번째 버전은 각 차별로 다른 카플레이로 나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차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네. 카플레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창을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뭐 온도 조절하고 이런 것까지도 카플레이로 다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두 번째 카플레이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에스턴 마틴이나 이런 고급차들에 달려서 시험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타보셨어요? 제가 타본 건 아니죠. 네. 사진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보셨군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마치 심층 인터뷰처럼 우리 김종효 교수님께 질문을 너무 쏟아버렸는데 김대중 교수님도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술에 그리고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CS2024가 이번에 그 시장 전환점이 될 키워드가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이 설치한 부스의 특성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삼성에서는 그 가상 반도체 팹이라고 그래서 그 부스에 들어가게 되면 HBM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이러한 그 부스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는 올해 AI와 관련된 HBM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진출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고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터널을 만들어서 이 터널 안에 벽면과 천장에 OLED 모니터 150대를 부착을 해서 우리 구부러진다. 네, 그렇죠. 미래와 우주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이제 부스를 만들었고요. 큰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왜 또 LG는 그 의미를 찾아보지 못하셨나요? 현대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또 자동차 좋아하시죠? 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 CEO도 방문했었고, 네. 그리고 뭐 유명한 스티브 원더도 현대 부스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갔는데. 네, 예. 못 가셨죠. 못 갔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만든 부스는 뭐냐면 그 제로원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이제 그 제로원 명칭이 제로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요? 네,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 90여 개 스타트업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제 자체 내용에서의 그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내에 육성하고 있는 빌드업 시키고 있는 이 스타트업 그 프로그램 중에 두 스타트업 기업이 이번에 혁신상을 받았어요. 혁신상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자율주행이었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배터리 재사용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CS2024 뭐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마무리되겠죠. 오늘 마무리되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서 총평하는 내용에서의 어떤 그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AI가 일차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겠지만 네. 거기에 덧붙여서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도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질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어제도 있으시다면요? 말씀드렸죠. 오늘 주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급 특징주 가운데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현대오토바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뭐 AI도 그렇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이야기들이 온통 CS2024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얘기는 아마 올해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관련주의 추이 과연 어떻게 또 희비가 엇갈리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에도 주목을 해보자. 김종유 고수는 따라가는 투자는 이제 그만. 변영희 고수 AI의 영역 확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테이버 고수는 AI 시대 거대 플랫폼의 등장이다. 변화에 민감해져야 할 때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잔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